흔히 한국인에게만 나타난다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병명 그대로 미국 신경정신의학회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죠. 특히나 최근 국내 화병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 화병 환자가 5년 사이에 40% 이상이 증가했고 20대 화병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 화병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화병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명절 지나고 나서 환자분들이 어떤 일로 많이 한의원을 찾으세요? 이제 저희 과가 이제 여러 과가 있는데 부인과에 가장 많은 이제 환자분이 네. 지금 말씀하시는 화병 환자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침구과 환자분들은 이제 일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하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관절 질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그 성묘나 기타 이제 친척집 방문 과정 중에 교통사고로 오는 분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환자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또 만성적이기 때문에 네. 화병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근데 화병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앞서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코너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병 환자가 왜 늘고 있을까요?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화병을 조금 이제 그 혼돈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외상 후 이제 격발성 장애, 그러니까 화를 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그 자꾸 생각나가지고 화를 꼭 내는 것까지 화를 내니까 다 화병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화병의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순수한 화병은 이제 참아서 생기는 병인데요. 네. 참아서 생기는 병이 점점 젊은 연령층으로 가게 되고 젊은 연령층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취업도 어렵고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결혼 정년기도 점점 늦춰지는 것이 이런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여성분들이 이제 시집살이에 준하는 그런 스트레스량으로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머님들이 주로 겪었던 그런 화병이 젊은 층에까지 이제 그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아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증상 사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해왔고 그렇죠. 그게 또 우리에게는 선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있는 병이다라고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떤 증상을 겪어야지 화병일까요? 기본적으로 증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 전에 의료진이 먼저 체크하는 것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있는가. 억울하다. 예, 얼마나 참았는가. 그래서 본인만 피해자 같고 실제로 본인만 피해자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감정, 뭐 사회 정의에 대한 화가 난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본인이 당하고 본인만 억울하고 본인만 소외되고 항상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 하는 그런 기분, 그 상실감 그런 것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 중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 분노로 표출이 될 듯 속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갈등 상황에서 저희 나라의 방금 말씀하신 유교적인 특징, 저희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지금 K 뭐 문화와 관련돼서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 이런 것이 재조명되면서 요새는 오히려 저런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본다 뭐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배려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될 때는 한번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 거죠. 문화적으로. 그러나 일방으로 한 사람이 계속 그 어떤 스트레스에 타겟이 되고 혼자 이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면 그분은 그것이 누적되면서 갈등 상황이 지나서 그거를 이제 침체기, 자기의 감정이 억눌린 상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육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태까지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화병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앞서 화병의 증상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여쭤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환자 본인이 하시면 그렇죠. 아, 이 사람 화병이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셨는데, 의심하기 시작하죠.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정도가 들어보면 이제 우울증을 동반하는 양상으로 갑니다. 억울하고 화를 내는데 방금 전에 제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겸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화를 확 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화병으로 가지 않죠. 오히려 그 분노기 처음에 어떤 갈등이 와서 그걸 조정하는 단계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가해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화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 이분이 피해자구나. 그 화가 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오래되었고 이분이 전형적인 을이구나. 이것이 이제 전제되어야 화병의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근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화를 많이 참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화를 분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화병이 걸릴 확률은 두 개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화병은 화병대로 했는데 집에서 화를 냈지만 화가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화병도 계속 자라나게 되고 또는 이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겸해서 나타나는 특이한 경우도 발생하고요. 집에서 충분하게 그 화를 받아들여 주고 아유 그랬어 그 사람이 아유 당신 힘들었겠네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화병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스트레스를 잘 풀면서 해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보통 화를 낼 때에는 직장에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뭐랄까 상관없는 일로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때문에 화가 났어라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아프랴.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증상이 억울함.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상,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 없나요? 내가 화병인가를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장기적인데 이제 드디어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화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 중에는 뭐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라든지 목이 답답한 게 뭔가 끼인 것 같다든지 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뭔가 이 안에 있는 것 같다든지 울렁울렁거린다든지 뭐 이제 그러다가 자율신경계 질환으로 넘어가면서 수면장애, 불면증이 온다든지 또는 어지러움증, 소화장애, 뭐 통증 이런 것들이 흉통을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신 분들 이런 신체 증상이 우울증과 함께 동반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화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뭔가를 참고 사나를 고민해 봤을 때 참는 무언가가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화병 아닙니다. 아. 네. 전형적으로 자기에게 그 화병을 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간 아주 구체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들을까 싸울까 항의를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자기 직속 상사를 이길 수 없거든요. 계속 그걸 참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시어머니에게 이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억울한 잘못된 대접을 저에게 요구를 하고 하는데도 항의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저기 며느리가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특히 지금 50대 이상의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시집살이를 경험하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굉장히 화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살고요. 네. 네. 요즘에는 시집살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고 네.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근데 왜 화병이 늘어날까라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요.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이 결여되고 비활동성일 때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2015년 이후에는 취업난이 주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사회적인 어떤 고립 또 집안 방 안에서 자기 혼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심화시키면서 스트레스량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적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회적으로 성취해야 될 욕구는 높아지고 이루어지 못하는 부분은 많고 하는 것이 누적되다 보면 젊은 층에 이제 그 화병이 늘어난 것이고 결국은 총수에 있어서는 이제 화병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와 화병 이 두 가지를 지금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내가 답답하고 뭔가 울컥울컥 자꾸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지만 그거를 표출하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그걸 참아내는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병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비슷하지만 첫 번째 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화낼 만한 일이 아닐 때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할 정도의 수준, 우리 제3자가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범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래서 그거를 바깥으로 표출할 때 그것도 또 3개월 이상 진행이 돼야 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는 강도가 센 분노 조절 장애도 있거든요. 막 굉장한 폭력적인 상태로 본인의 부상이라든지 기물의 파괴를 유발하는 강력한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1년에 3회 이상 발현됐다든지 이런 이제 몇 가지 양상을 갖췄을 때 결국은 그 발생한 일이 그 화병 환자하고 전혀 다르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닌 경우여서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혹시 화병이 분노 조절 장애로 간다든가 네. 분노 조절 장애였던 사람이 화병으로 간다든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오갈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화병이 분노 조절 장애로 가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참다. 폭발하는. 네. 또는 이제 갱년기 지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남성 호르몬이 불의 호르몬이라면 여성은 물의 호르몬으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요소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화가 더 많이 생기면서 참아야 될 양이 많으니까 결국 폭발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엄마 그거 화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인 분이 이제 화병이 되는 경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패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화병이라는 것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이 있겠네요, 비중적으로. 과거에 1995년도에 화병이 그 이제 그 신경정신과 질병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을 때 지금은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화적인 어떤 문화권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했지만 이제 저희가 개방되고 이제 근대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시집살이 어떤 비율 이런 게 사실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질환으로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우울증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199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젊은 층과 이 연세 드신 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제가 어떤? 이걸 써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세대 차이? 뭐 어떤 젊은 분과 네, 그래서 이제 연세든 분. 본인들은 참고 있다고 이제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편차를 좀 보이게 되는데 특히 2020년 이후에 발생된 그런 이제 화병인 경우에는 그 화병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명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화병이라는 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네. 라는 말씀. 이제 한방적인 원래 질병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말에도 책에 나와요. 화병이란 말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95년도에 처음 등재가 됐을 뿐인 거죠. 그 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이 존재하고 이제 한의사들이 그걸 치료하는 처방을 이제 투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것이 질환이고 치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미국의 신경정신학회에서 질병으로 등재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1년간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몸 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 쪽으로, 간이 약한 사람은 간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거든요. 그 유발한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화기를 풀어주는 결국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전중혈이라고 해서 가슴에 답답함, 통증, 저희가 눌렀을 때 압박통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 자리는 인맥이라고 하는 한방의 경락에서 기순환이 상하로 유지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가 막히게 됩니다. 정확히 어딘가요? 위치는 이제 양유두의 가운데 부위입니다. 그래서 전중혈은 누워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누웠을 때 위에서 수직으로 바라봐서 양유두의 정중앙 부위에 눌러보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크기 또는 그 볼펜신 크기 정도의 이제 지방 조직이 있게 됩니다. 거기를 이렇게 눌러봐 만져지고 가볍게 눌렀는데 극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촉진으로 최종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화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화병은 우리가 한이 맺힌다,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이렇게 할 때 말씀하는 부위가 바로 그 전중혈이거든요. 그 부위에 대한 침 치료라든지 또 인맥에 순환을 하게 하는 한약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수십 개의 처방으로 각 체질별로 처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 전중혈이라는 부분 네. 많은 분들이 여기가 막혔다, 혈이 막혔다. 네. 그러면서 많이들 이렇게 좀 누르시고 하면서 아프다 이렇게 네. 느끼는 부분 어딘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 그렇죠. 특히. 네. 그 부분이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네. 하시는 분들 눌러주면 평소에 좀 눌러주면 좋은가요? 그럼요. 그 지방층이긴 한데 실제로 화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사상 체질로 볼 때는 태음인 유형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화병이 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가벼운 스트레스로도 전중혈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그 자리가 저희가 한이 맺힌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신변의 뿌리 근자입니다. 그 자리 전중혈에 맺힌 그 조직을 지칭해서 한이라고 하는 거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한이 존재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화병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기혈 순환이 안 됐을 때 맺히는 지방의 흔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482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기를 당하셔서 사업 실패로 화병을 얻으셨습니다. 화병이 오래되셔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몰리는 증상이 심하신데요. 이런 화병 증상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제 남성 화병은 좀 이제 다릅니다. 과거의 화병의 대부분은 또 이제 85% 이상이 4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25% 이상 젊은 층도 생겼던 것처럼 과거의 화병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 30-40%까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남성들이 약간 마초라고 하죠. 나쁜 문화의 특징으로 화풀이를 막 하는 집안에 가서도 가장으로 막 화풀이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점차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화를 풀을 데가 없고 또 이제 공중 시설에 가서 이렇게 술 먹고 술주정 부리던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터부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화를 어디서 풀거나 할 데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생긴 것이 코인 노래방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푸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런 금전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잖아요. 대상도 별로 없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래 누적되면서 이제 화병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해서 약이 바뀌진 않습니다만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약이 가고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갈 때 남성 호르몬이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방 계열에서 신허, 신기허라고 분류하는 남성성의 어떤 호르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치료를 할 때 기순환 촉진한 약을 겸해서 해주게 되면은 그 증상이 많이 감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열이 몰리는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것들은 열을 좀 내릴 수 있는 게 결국 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는 아니고요.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연령에 생기긴 합니다만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상충이 된다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는 열이 갑자기 우리가 무슨 해열제 진통제를 써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병리적인 그렇죠. 열이 아니고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서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돼서 막힌 것이기 때문에 기를 통하게 해주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향부자라든지 뭐 진피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써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뭐 호르몬 치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남성 네. 호르몬이 좀 더 잘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다. 도움이 되죠. 연세 있으신 분들의. 그렇군요. 5020님 화가 너무 나는데요. 그냥 가슴이 울컥하기만 하고 뱉는 걸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이 될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 호전되기도 하나요? 그런 유형이 화병이 되시기 좋은 체질이십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러신데요. 저희가 이제 태음인 태양인과 소음인 소양인을 다르게 부릅니다. 네. 소음인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화를 잘 담아주지 않고요. 이렇게 분출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 태음인 태양인 같은 경우는 속에 이렇게 담아두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똑같은 일에 왜 너는 그거를 스트레스를 풀고 얘기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어떤 미덕의 차원이 아니고 내 성격상 그걸 어떻게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이제 속으로 참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이 나중에 오래 반복된다면 화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라도 가까운 데 진료를 받으시든가 가까운 사람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버릇하는 사람들은 그걸 꺼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성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태음인 우울증 그래서 태음인에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좀 풀어보세요 말씀 좀 하세요라고 저 의료진이 말씀을 드려도 성격상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그게 윗사람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랫사람한테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죠. 그게 좀 인형이나 아니면 강아지 네. 이렇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푸는 거를 좀 대상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 예전에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쁜 소리 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하겠어서 저희 집 강아지한테 나쁜 소리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쁜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서운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속상하더라. 이런 네.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서 네. 집에 가서 강아지한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같이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한 마리한테 하자니 그 한 마리한테 미안해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네. 등태가 미안해. 화병은 한의원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3769님. 그러니까 화병의 진단은 양한방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한방에는 진단법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중열이라는 경열에 대한 진단법과 진맥을 하게 되면 침맥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적으로는 이제 막다한 진단법은 없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문진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얘기를 듣고 정신과적 상담을 통해서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전중혈의 자리가 오목가슴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오목가슴은 이제 저희가 그 지포이드 프로세스라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가운데 있는 거를 흉골이라고 합니다. 흉골 끝에 위장 그 체했을 때 뭉치는 부위 거기를 오목가슴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거기를 심하부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3마디 정도 혈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센치로는 한 10cm 정도 위로 상부에 있고요. 누웠을 때 가슴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부위고요. 실제로는 그 전중혈 자리가 크신 분들은 거의 10cm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중혈 주위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좌우로 있는 갈비뼈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 방향으로 있으시면서 명확한 형태의 누에벌레 같은 그런 이제 그 촉지가 느껴지신 때 이제 저희가 전중혈의 태음인 우울증 화병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꾹 눌러봤을 때 어딘가가 쭉 아파요. 네. 가볍게 눌러도 굉장히 아픕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형태가 없다. 세게 눌러야 아프다. 그러면 아직은 아닙니다. 가볍게만 눌러도 아픕니다. 화병인가 봐요. 피디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특정한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가해자는 없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PD밖에 없습니다. 0801님이요. 평생 참고만 살던 어머니 화병 증세가 좀 있으신데요. 가족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 세대 이제 뭐 어머님이 이제 50대일 수도 있고 70대일 수도 있고 80대일 수도 있으신데 그 시대에는 특히 이제 그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참는 게 습관화돼 있으신데 그랬을 때 그걸 잘 풀지 못하시는 분은 풀어 이렇게 말한다고 풀어지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대화와 무슨 말을 슬쩍 했을 때 일단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대를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부부간에 남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부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을 짜게 맛없게 했는데 왜 이렇게 짜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죠. 첫 번째. 그건 두 번째, 이렇게 말하면 화나겠지. 내가 또 이거 이렇게 짜다고 하면 화낼 거지? 이게 두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화를 딱 그래가지고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진 다음에 아이고 이거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것이 이제 해야 될 말. 어유 수고했네. 그래도 저런 분보다 많이 들었는데 먹을만해. 괜찮아. 계속해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어머님의 말을 청취하는 거.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이해해서 세 번째 떠오르는 말로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존재해야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맛있다 하면 되지 왜 먹을만해라고 해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버지들 좀 물어봅시다. 왜 더 먹을만해라고 맛있는 해요? 걸 먹고 싶거든요. 아니, 그보다 더 맛있게 해주길 최선을 다한 바라는 마음에.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뭐가 아니에요.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해야지. 뭐 70점 맞았는데 잘했어. 이제 더 잘 안 해도 돼. 최고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잘했어라고 한다고 다음번에 그만큼만 할까요? 더 열심히 엄마의 하지. 요리 실력이 늘기를 에헤이, 바라는 마음이 있지 우리 않을까 아버지들 생각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이분은 참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9011님. 얼마 전에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어렵게 난임 시술을 받아서 아이를 가졌는데 잃게 됐어요. 네. 이번에 추석 때 시댁에서 폭언을 듣게 됐습니다. 네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몸 간수 어떻게 한 거냐. 잃은 게 여자아이라 다행이다. 뭐 이런 등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더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고요. 남편은 화를 불같이 내고 저와 함께 나왔는데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이후부터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고 속이 답답합니다. 화병에 걸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그 나름 남편분이 이렇게 동행해 주신 부분이 다행이다라는 게 먼저 떠오르고요. 그죠? 이제 그 저희 세대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시죠. 아버님들만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것도 용인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 유교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고만 계시죠. 그리고 또 화가 나시면 집안이 냉랭해지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오셔는 오히려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부당한 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 같은 것도 그런 마음이 어르신 뭐 들으면 안 되지만 들었다 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내가 화를 내고 본인도 서운하니까 손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못하는 사회의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머니들이 사실 안 바뀌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두 분이 해결을 하시고 뭐 이런 말을 방송에서 들어도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화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접하는 시부모님과 접하는 비율을 좀 줄여서 뭐 진짜 정 어쩔 수 없을 때 뭐 인연을 끊을 수는 없지만 횟수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 정도의 제 폭언을 들었다면 의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온 게 계속 마음이 이제 상처가 계속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어머님한테 내가 네. 너무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됐다. 네. 어머님도 속상하신 마음은 알지만 이런 얘기들을 내가 어머님 많이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얘기 안 나올까요? 아니 이런 며느리 두신 시어머님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후보군이 계신데 결혼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상처를 받고 나면 그런 편지를 쓰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 화병이 될 때는 우울증이 이제 동반된다는 건데 우울증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 편지 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편지를 써서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또 상처를 크게 받았을 부인께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앙금이 많이 가라앉히고 남편분의 역할이 충분히 중요한 부모님이 반성하셨다 하시는 것 같다는 걸 확인했을 때 다시 접촉하셔서 이렇게 푸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참아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어머님이 자 일단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 잃으신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화병까지 참아내지 마시고 화병은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몸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 9011님께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화병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화병의 가해자가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대부분은 이제 자기 직장 상사이거나 시부모이거나 남편인 경우가 많겠죠. 요새는 거꾸로 자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이제 캥거루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마를 부려먹기만 하면서 이럴 때 그 가해자가 아닌 가족 중에 한 분이 동지가 되어서 그 가해자로 하여금 이제 인지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특히 이제 성격적으로 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요. 오늘은 이만희 원장과 함께 화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